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죠.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첫 전국 순회 방문지로 세종을 찾았습니다. 지방자치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지방시대 종합타운 조성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 대한민국. 더 심각한 건 지난 5년간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2배를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실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종을 찾았습니다. 위원회는 세종시가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최선의 대안이었지만 지금까지 평가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며 정부 주도의 인프라,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이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이 정책들을 범정부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는 것. 세종시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목표로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랜드마크이자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 종합타운 조성계획도 공개됐습니다. 이곳에는 4대 지방자치 협의체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자치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고 회의와 전시, 숙박 기능도 포함됩니다. 지방시대 계획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반영하지 못한 신규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넣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부, 국회 등의 동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는 7월 출범이 공식화된 가운데 현행법상 특별지자체로 인정받아 재정적, 행정적,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데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지자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 7월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상 그 특별지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세종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대전, 26일 충남 등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R&D 예산 궤변으로 연구자들을 우롱하고 지방 소멸을 부채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5조 2천억 원의 R&D 예산을 삭감해놓고 내년에 대폭 증액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총선을 앞두고 환심을 사기 위한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남부권에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거라며 국토 균형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선거구로 전국 17곳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곳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인 대전 서구갑과 세종갑,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인 대전 유성을과 논산 계룡 금산, 천안을 등 5곳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전략 선거구는 민주당 당원 당규상 전략 공천이 이뤄질 수 있어 지역 예비 후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말을 알아듣고 척척 일을 해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작업을 해내는 로봇 AI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공정에 활용돼 산업 현장의 작업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9년 세계 최초로 등장한 산업용 로봇 유니메이트. 이후 60여 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전문가가 기계에 프로그래밍해야만 조작할 수 있는 원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 로봇 제어에 제약이 많았는데 한국기계연구원이 사람의 음성이나 텍스트 명령에 따라 작업을 알아서 실행하는 로봇 AI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쌤, 바구니에서 물체를 집어서 작업대에 올려줘. 사람이 말로 명령하면 AI 기술이 로봇의 작업 순서와 동작을 생성하고 가상 공간에서 최적의 작업 과정을 찾아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를 로봇의 말로 번역해주는 번역기인 셈인데 산업 로봇 영역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심적으로 로봇을 적용을 해왔다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로봇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자연스럽게 자연어로 명령을 하시면 로봇이 그것을 스스로 이해해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환경을 로봇에 맞출 필요 없이 사람들의 자리에 필요할 때마다 투입할 수 있게 돼 제조업 현장 개선도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충북 청주의 전자부품 생산기업 공정에 적용하는 등 실제 작업 현장에서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봇 전기차 부품 제조 공정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공정으로, 다른 분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구팀은 향후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AI 로봇 기술까지 개발해 제조업 현장에 쓰이는 다른 많은 산업 로봇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원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KTX 승차권을 위조하는 등 영수증과 공문을 조작해 100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수행비서 5급 사무관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전현희 전 위원장의 식대 초과 결제 과정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려 업무 추진비 집행 공문을 만들고 후임 직원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해 권익위 조사팀에게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약 30만 점으로 추정되는데요. 해외교포 2세 연구원이 외교적인 문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문화재들을 환수하는 데 앞장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지은 연구원을 이수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위인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저서와 시문 등을 모은 송자대전 목판.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국내로 환수됐는데 이 목판을 수소문하고 소유주를 찾아가 기증을 요청한 사람은 올해 막 30이 된 남지은 연구원입니다. 폴란드 교민 2세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인생을 폴란드에서 보낸 남연구원. 한국인이라는 뿌리와 정체성의 고민이 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유학으로 이어졌고 문화재 환수 운동을 위해 아산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3살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폴란드로 이민을 갔고 거기에서 이제 국제학교에서 계속 자랐었거든요. 전쟁, 강자의 약탈, 그다음에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동등하게 각 민족하고 국가들을 인정해주는 게 환수라는 것 같아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일을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 고구려의 수막새, 조선과 고려시대 묘비석 등 수많은 유물들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탁월한 영어 실력과 협상 능력을 인정받아 이젠 해외 규민과 정부기관 등 환수를 위한 협상에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해외 동포가 700만이 넘는데 해외 동포 네트워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해외 기관 섭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크고 협상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렵사리 문화재를 확보해 국내로 들여와도 역사적 가치만 강조될 뿐 환수의 과정은 생략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는 남연구원. 이를 기념할 박물관을 설립해 환수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 환수 기념 박물관을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법인데 그 법이 같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싶어 했던 교포 2세 청년의 남다른 사명감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환수라는 귀한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시작 47일 만에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66억 9천만 원의 나눔 목표액을 초과한 67억 1천만 원을 달성해 나눔 온도가 100.3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종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98도로 100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충남은 93.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나눔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 계속됩니다. 농촌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민이 농지를 국가에 팔면 최장 10년간 연금을 받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도입됩니다. 충남도가 정부 지급액이 충분치 않다며 도민들에게 정부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주겠다고 밝혔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늙어가는 농촌은 통계로 잘 나타납니다. 지난 2012년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4.4세에서 2016년 66.3세, 2022년 68.0세로 높아졌고 70세 이상은 45.5%를 차지했습니다. 고령 농민들의 은퇴를 유도하고 규모화된 영농을 위해 올해부터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 일명 은퇴농민 연금제가 도입됩니다.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고령의 농민이 경지를 농지은행에 팔면 최장 10년간 매달 연금 형태로 직불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로 농지를 바로 팔면 헥타르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고 매도 조건으로 임대 영농을 하면 월 40만 원을 받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을 정부가 채택해 국가 정책화한 것으로 충남도는 정부 지급액이 충분치 않다며 충남 지역은 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시 매도형의 경우 기존 연 600만 원에 500만 원을, 선임대 후 매도 방식은 350만 원을 더 얹어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액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수가 있다 해서 충남에서 더 추가해서 35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보완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농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연금처럼 수입이 들어온다며 기대된다는 입장이 있고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할 때 편하게 받고 이렇게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나이가 더 들어도 농사를 직접 짓고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손에게 물려줄 사람들은 않을 것 같고 80이 넘어서도 근력 있는 분은 그냥 농사 짓자고요. 또 농지를 매도한 뒤 땅값이나 쌀값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변수에 대한 꼼꼼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인들이 대전시의 공개 입찰 방식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비대위와 상인들은 오는 7월 상가 운영권이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는 건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방법이 없다며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노후된 학교 공간을 개선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년 교육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 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올해 원활한 유보 통합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 학력 보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등 대전 늘봄학교는 총 70개교를 운영하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해 사안 조사를 지원하고 동서부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센터를 신설해 단순 반복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명품 구입과 도박 자금에 탕진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 2부는 지난 2020년 6월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22년 3월부터 3월까지 26명으로부터 26억 5천여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빼앗은 금액 가운데 10억 원 이상을 도박이나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 데 사용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판시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